14번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이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할 때 A하고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8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한대. 그러니까 A, B를 포함해서 5명이니까 앞으로 3명을 더 뽑아야 되죠. 그러면 이 8명 중에서 이미 A, B를 뽑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A, B는 이미 뽑아놨고 그러면 이제 6명 남았죠. 그 6명 중에 3명을 일단 더 뽑아야 되네. 그래서 6C3에다가 그 다음에 다 뽑아놨죠. 그럼 이제 이 5명을 순서 배치해야 됩니다. 이 탁자에다가. 그런데 A, B는 서로 이웃해야 된대. 그러니까 원탁이 이렇게 있으면 A, B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되니까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나머지 3사람이 더 있죠. 그러면 얘를 4명으로 보고 원순열 배치를 하는 거야. 4팩을 4로 나눠서 3팩인데 그때마다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가지 2팩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6C3이 얼마죠? 6, 5, 4를 3, 2, 1로 나누니까 20이죠. 곱하기 6 곱하기 2다. 그래서 답은 24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15번 곡선 y는 2의 ax제곱 플러스 b와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두 점 a, b의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라고 하자. 그리고 a, b의 길이가 6루트입니다. 이 길이가 6루트이다. 그리고 사각형 ACDB의 넓이가 30.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Y는 X가 기울기가 1이라는 거야.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얘는 여기가 45도죠. 그래서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구나. 그러면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1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죠? 이 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ACDB의 넓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높이가 우리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의 좌표도 알고 B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2니까 얘 45도죠? 그럼 얘도 2죠? 그러니까 A의 좌표가 뭐지? 2,2구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6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8,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2,2하고 8,8이 모두 이 지수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2는 2에 x에다 2 집어넣어서 2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8,8도 집어넣어 보시면 8은 2에 x에다 8 집어넣어서 8a 플러스 b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2는 2의 1제곱입니다. 그리고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b가 1이란 얘기고 8a 플러스 b가 현재 3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식을 연립하시면 a값 b값이 나오죠. 연립 한번 해봅시다.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2고 그래서 a가 3분의 1이구나. 그럼 3분의 1을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3분의 2 더하기 b가 1이기 때문에 b는
역시 마찬가지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하여라. 3분의 2다. 이런 얘기죠. 16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pn과 곡선 y는 루트 3x 위의 점 qn이 있다. 선분 OPN하고 OPN 이 녀석이죠. OPN하고 PNQN이 서로 수직이다. 그리고 OQN하고 QN, PN 플러스 1 얘도 수직이네. 그랬을 때 P1의 좌표가 1,0이고 OPN 플러스 1 QN OPN 플러스 1 QN이니까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 삼각형을 의미하는 거죠. 이놈의 넓이 AN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의 좌표를 AN, 0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가 AN, 0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는 그러면 AN 플러스 1, 0이 되겠죠. 그리고 QN의 좌표는 뭐죠? QN의 좌표는 X좌표는 AN일 거고 Y의 좌표가 루트 3 AN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OP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OPN에다가 PN 플러스 1을 더한 거다. 즉 OPN에다가 PN 플러스 1을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삼각형 OPN-QN과 QN-PN 플러스 1이 닮음이다.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OPN-QN 이 삼각형하고 그리고 QN-PN 플러스 1 이 삼각형. 얘는 너희들이 많이 봤던 삼각형이죠? 어떤 삼각형이냐면 여기가 직각이고 마찬가지 여기도 직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각을 x, 이 각을 점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x 더하기 점이 90도죠? 그럼 당연히 얘도 x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x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니까 얘는 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전체 큰 삼각형이 다 닮은 삼각형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뭐였냐면 이 녀석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 라는 거 하고 또 얘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거 잘못했네. 다시 얘 곱하기 얘다 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누구도 있었냐면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이것도 있었죠. 그리고 넓이 공식도 있었죠. 얘를 밑변 얘를 높이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 한 거나 얘를 밑변 얘를 높이 라고 해서 넓이를 구한 거랑 똑같으니까 둘의 곱이 같다 뭐 이런 식도 있었죠. 자, 그래서 좀 봅시다. 더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OPN하고 PNQN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렇게 지금 대응점들을 맞춰준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OPN하고 닮은 게 QNPN이죠. 그리고 PNQN하고 닮은 게 대응되는 변이 PN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을 곱하시면 PNQN의 제곱이고 얘 곱하기 얘하고 같다. 아까 어떤 식이었냐면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했던 거. 이 녀석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 이걸 말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현재 이 길이가 뭐죠? 이 길이가 루트 3AN이죠. 그래서 얘를 제곱한 것이 즉 3AN이 얘 곱하기 잘 안 보이네. 얘 곱하기 얘다.
좀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 이런 얘기죠. 이 길이는 an이 될 거고 지금 요 길이는 뭐죠? 요 길이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얘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an은 0이 아니니까 양수니까 약분해 주시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항상 3이구나. 이게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을 의미하죠. 자, 이 길이가 3이란 얘기지 지금. 등차 수열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고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고 pn 플러스 1의 길이가 3이고 따라서 5pn 플러스 1 qn의 넓이 an은 뭐냐? 밑변이 뭐죠? a의 n 플러스 1이죠. 곱하기 높이가 뭐지? 루트 3an이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 이게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은 뭐야? 우리가 초항도 주어져 있죠. 어디 주어져 있냐면 여기 P1의 좌표가 1,0이라는 거. 얘가 A1이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AN이 뭐지? 공차가 3이니까 n의 개수가 3일 거고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a의 n 플러스 1은 여기 n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3n 플러스 1이 될 거고 곱하기 루트 여기 an에다가 3배 한 거 9n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뭐죠? 3n 플러스 1이구나. 자 얘가 p고 가에 들어갈 내용이 나에 들어갈 내용이 얘가 fn이래. 그러니까 p 값이 얼마? 3이고 f8은 여기다가 8을 집어넣은 거니까 8, 3, 24에 25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거는 그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7번 각 A가 90도고 AB의 길이가 이렇고 AC의 길이가 이렇대.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이 SX가, 이 넓이가 X는 A에서 최대값 M을 가질 때 우리가 A 더하기 M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X의 범위가 1하고 16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이런 직각 삼각형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직각인 놈이 A가 되겠죠. 그리고 뭐 어디가 B고 어디가 C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렇게나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될 거고 이 길이가 2 로그 2x 그리고 이 길이가 로그 4의 x분의 16이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표현이 가능하죠. S의 x는 2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4의 x분의 16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는 약분이 될 거고 자 얘는 로그 2의 x에다가 얘는 좀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로그 4의 16이 얼마야? 16은 4의 제곱이니까 2 빼기 로그 4의 x인데 이 4라는 것도 지금 2의 제곱이죠. 이 4가 2의 제곱이란 말이지. 걔는 분모로 튀어나가죠. 2분의 1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물론 얘로 바로 봐도 되지만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치환을 하겠습니다.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시면 치환하면 뭘 봐야 되죠? 범위를 봐야 되지.
t의 범위를 볼 겁니다.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다 로그를 취한 거야. 로그 2를 다 취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 0이고 얘는 16이 2의 4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등호 안 들어가죠? 0에서부터 4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로그 2의 x를 t로 놓은 거야. 얘도 t고 얘도 t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에 플러스 2t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위로 볼록인 놈이죠. 이렇게 위로 볼록. 그런데 축이 어디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축이 2가 되겠죠. 이 2차 함수의 축이. 자, 그런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는 거죠? t를 0부터 4까지만. 0부터 4까지만 보는 겁니다. 이 함수만 본다고. 그럼 당연히 최대값이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 t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m이 됩니다. 2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2일 거고 그때 t값이 2죠. 근데 나는 그때 x값을 구해야 돼. t값이 아니라.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t가 원래 누구였는데 로그 2의 x였다. 그러니까 이 x값이 뭐죠? 2의 제곱 4가 되겠죠? 얘가 바로 a다. a 값도 구했고 m 값도 구했습니다. 둘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18번 최고창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킨대. 그리고 이 2차 함수 fx의 대칭축이 x는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개수 a고 x는 1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fx는 최고차항 개수 a고 x-1의 제곱 플러스 뭐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니까 b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f'x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2a에 x-1의 1제곱 그 다음에 b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죠. 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것이 4x제곱 플러스 5보다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얘네들을 두 개의 함수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y값이 이 함수 값이 이 함수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먼저 그릴 수 있는 거 y는 4x제곱 플러스 5 그림 그릴 줄 알죠? 자,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y절편이 5고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5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이 그래프는 x절편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 집어넣으면 y값이 0이야.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라면 분명히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죠.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얘가 걷어 올라가죠. 마찬가지 음수여도 마찬가지. 지금 이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3 중에.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쪽에다가 이제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이렇게 좁아지죠.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x축에 눕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좁아지다 보시면
어떤 순간이 오겠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오겠죠? 이 접하는 순간보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커지면, 그러면 이 2차 함수보다 이렇게 커지는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접할 때를 기준해서 그때보다는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접하는 순간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 접점을 설정하겠습니다. 접점을, 얘는 이런 2차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t, 4t제곱 플러스 5라고 설정을 할 거야.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뭐죠? 이때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서 거기다가 t를 집어넣은 거죠. 미분하면 8x고 t를 집어넣어 보시면 8t네. 아,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y는 기울기 8t에다가 어딜 지나? x 빼기 t, 4t제곱 플러스 5를 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직선이, 이 접하는 직선이 지금 항상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딜 지나고 있죠? 여기 1,0을 항상 지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접선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가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시면 0은, 자, 이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8t제곱 4t제곱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4t제곱, 그 다음에 t의 개수 이렇게 하시면 8t 나오죠? 플러스 8t, 그 다음 상수항이 플러스 5다. 반대쪽으로 다 넘기시면 4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가 제로고 인수분해 된다라는 게 보이죠? 2, 5, 2 마이너스가 이쪽, 그래서 t 값이 2분의 5하고 여기 잘못 썼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 1,0을 지나면서 이 2차 함수에 접하는 건 얘도 있지만 누구도 있죠?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때의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5란 얘기야. 그런데 나는 얘를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얘를 보는 겁니다. 아,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럼 얘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절대값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 a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즉 절대값 a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절대값을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다시 이 2a의 절대값이 이 마이너스 4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구나. 답은 2번이다. 이런 얘기죠. 19번.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데, 그런 시행을 2번 반복한다.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라고 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B1, 큰 수를 B2라고 하자 두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랬을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대. 겹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
하나 겹쳐도 되고, 두 개 겹쳐도 되고, 뭐 세 개 겹쳐도 되고, 뭐 네 개 겹쳐도 되고, 이걸 다 구하는 건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 확률에서 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될 때 그때의 확률을 빼자란 얘기입니다. 전체 확률에서. 그게 훨씬 편하죠. 자, 그러면 나는 1에서 이제 뺄 거야. 자, 공집합이 돼야 됩니다.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6장 중에 2장을 뽑는 걸 2번 시행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하는 경우의 수가 6장 중에 2장. 그럼 자동으로 작은 게 A1, 큰 게 A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6장 중에 2장.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겹치는 게 있지 않게 그렇게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수직선을 한번 놔볼게. 여기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뽑으면 안 겹치냐면 그냥 6개 중에 4개의 수를 뽑기만 하시면, 만약에 내가 4개의 수를 이렇게 뽑았어. 하나 뭐 1 뽑고 3 뽑고 5 뽑고 6 뽑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A1, 얘가 A2, 얘가 B1, 얘가 B2 이렇게 된다면 이 범위하고 이 범위는 겹치질 않겠죠. 그러니까 뽑으면 자동이야. 뽑으면 4개를 뽑으면 A1, A2, B1, B2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된다고. 또는 얘가 B1, 얘가 B2, 얘가 A1, 얘가 A2 이렇게 돼도 겹치질 않죠. 그러니까 그냥 6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데 이 A하고 B의 순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밑에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한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봤더니 6C4하고 6C2는 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약분되고 6C2가 얼마죠? 6, 5, 30을 2로 나누니까 15죠? 그러니까 1 빼기 15분의 2고 그래서 15분의 13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얘기죠. 20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하고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항상 g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두 함수를 더한 게 이렇고 두 함수를 곱한 게 이렇대. 그런데 그냥 봤더니 얘하고 얘를 더하면 그냥 위에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는 fx고 하나는 gx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얘를 그냥 fx, 뭐 예를 들어서 얘를 g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3x-1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텐데 x제곱 플러스 1하고 이 3x 플러스 1이 일단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같을 수가 있나? 잘못 적었네. 3x-1 넘겨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2, 1,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근이 생기네.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에 1, 여기 2 이렇게 해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을까? 없죠. 그냥 얘를 fx, 얘를 gx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fx, gx가 뭐 다항함수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함수를 뭐라고 했죠?
그냥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냥 함수.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정의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fx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보다 작을 때 하고 2보다 클 때는 그냥 얘를 fx라고 하자. 그리고 1하고 2 사이에서는 얘를 fx라고 정의를 하자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fx라는 놈을 정의할 때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클 때는 그냥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정의를 하고 x가 1하고 2 사이일 때는 3x-1로 정의를 하자. 그 반대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는 이제 얘가 gx가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는 얘가 g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0부터 2까지 fx의 dx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구간을 나눠서 구하시면 된다고. 0부터 1까지는 어떤 함수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dx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fx가 요놈이 되는 거지. 3x-1 이놈의 dx. 그래서 얘를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x 0부터 1까지. 그 다음 얘는 2분의 3 x제곱 빼기 x 1부터 2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4고 더하기.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거 뺄 거야. 그러니까 4 빼기 1, 3, 2분의 9 빼기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거 뺄 겁니다. 그러면 1이죠. 그래서 6으로 통분하시면 여기는 2, 4, 8 여기는 3, 9, 27 빼기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6분의 29다. 정답은 3번이다. 자, 여기서는 이 말이 좀 중요한 말이겠네. 함수. 그냥 함수다. 다항함수 아니고 그냥 함수다.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1번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규칙을 만족한대. AN이 그 전항이 그 다음 항보다 작거나 같으면 전항에다가 2배를 해서 그 다음 항하고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이 되자. 만약에 AN이 크면 그냥 2를 더한 게 그 다음 번째 항이 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A3이 2고 A6이 19라고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볼 거야. A3이 있을 거고 A4도 있겠죠. A5도 있을 거고 A에 6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A2, A1이 이렇게 있을 텐데 현재 A3이 2래. 그리고 A6이 19다. 여기까지 지금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항과 항 사이 관계를 이제 볼 텐데 A3하고 A4하고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를 좀 나눠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A3이 A4보다 작거나 같다면 또는 A3이 A4보다 크다면, 자, A3이 A4보다 작거나 같아.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2배를 해서 얘를 더하시면 뭐가 되죠? A5가 된다고. 그러니까 A3 값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해서 2배 하시면 4죠. 거기다가 A4를 더하면 이게 바로 A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A5 쪽에다 적어야지. 4 더하기 A4
A3에다가 2배를 해서 A4하고 더하면 그게 A5가 된다. 또는 A3이 A4보다 커. 그러면 그냥 2를 더해라. A3하고 A4를 더해. 그러면 2 더하기 A4 이렇게 되겠죠? 이게 A5가 될 거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A4하고 A5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녀석도 A4에다가 그냥 4를 더한 거고 얘도 A4에다 그냥 2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A4보다는 크죠? 무조건 큽니다, 얘가. 클 때는 어떻게 하죠? 뒤에 있는 놈이 더 크면 앞에 놈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뒤에 놈을 더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6이. 여기다가 2배를 한 다음에 얘하고 더합니다. 그러니까 2A4하고 얘를 더해. 3A4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때의 A4 값이 얼마? 얼마죠? 넘기면 15고 3으로 나누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5야. 그리고 얘 2야. 2잖아. 이 부등식 만족하죠? 5 될 수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 더하기 A4. 얘도 무조건 A4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한 다음에 얘하고 더하래. 그러면 이 19라는 것이 A6이 19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2배 2A4 거기다 얘를 더해 3A4 더하기 2. 그럼 얘는 2를 넘기시면 17이고 이때 A4가 3분의 17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2고 얘가 3분의 17이 나온 거야 지금. 근데 2가 더 작니? 2가 더 크니? 아니죠. 2가 더 작죠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경우만 따라서 가시면 되겠죠 이제. 자, A4 값이 여기다 이제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A1, A2, A3, A4가 있는데 A3은 무조건 2고 지금. 그 다음에 A4 값이 누가 나왔죠? 5가 나왔죠. 그럼 이제 A2를 추측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 이 A2가 A3보다 작은지 큰지 몰라. 그러니까 얘도 경우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A2가 A3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A2가 A3보다 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A2가 A3보다 작으면 이 계산이 어떻게 되지?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A4가 나와야 되거든. A2가 이 앞에 놈이 더 작으면 이 앞에 놈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얘를 더하시면 그게 5가 나와야 돼. 즉 얘가 파란색으로 얘가 여기다가 2배를 한 다음에 얘를 더해 2A2 더하기 2. 그럼 이때 A2 값이 얼마 나오죠? 2를 넘기면 3이고 2로 나누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2분의 3? 얘는 현재 2? 이 부등식 만족하네. 됐죠? 그 다음에 A2가 더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냥 2를 더하죠. 그냥 2를 더한 값이 이 A4,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2를 더해볼게. A2 더하기 얼마죠? A3. 근데 A3이 현재 2죠. 그래서 A2가 얼마 나오지? 3이 나오죠. 얘가 3이구나. 근데 얘는 2였거든? 그러니까 이 부등식도 만족하네.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네. 그럼 두 가지 경우를 또 나눠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런 경우인 겁니다.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지만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써줄게. 자, 얘는 지금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2분의 3이고 얘가 2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얘가 3이고 얘가 2인 상태죠 지금. 자, 얘도 마찬가지 A1이 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단 말이야.
A1이 A2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A1이 A2보다 클 수도 있죠. 만약에 A1이 A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에다가 2배를 해서 얘하고 더하면 그게 2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2A1 플러스, 이거는 뭐 빨간색으로 할까? 얘는 A1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A2를 더해라. 2분의 3. 그럼 넘기시면 2분의 1이고 이때 A1이 얼마 나오죠? 4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럼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3이잖아? 성립하죠? 이 부등식을 만족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A1 값이 일단 4분의 1은 되는구나. 이거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A1이 A2보다 클 때, 그럼 그냥 둘을 더하죠. 이 2가 그냥 A1하고 A2를 더해. 근데 A2가 지금 현재 2분의 3이거든? 그럼 A1 값이 얼마 나오죠? 넘기시면 2분의 1이 나오죠. 아, 얘가 2분의 1? 그런데 얘는 2분의 3. 아, A2가 더 크네. 만족하지 않네. 안 된다고. 마찬가지. 이제 A2, A3가 3하고 2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A1이 A2보다 더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A1이 A2보다 클 수도 있죠. 자, A1이 A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값이 뭐라고? 여기다가 작은 거에다가 그 전놈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A2하고 더한다고. 즉 2A1에다가 A2를 더합니다. A2가 지금 3이잖아. 그럼 A1 값이 얼마 나오죠? 넘기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A2는 3이고 부등식 만족하죠? 아, A1이 마이너스 2분의 1도 가능하구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1이 더 클 때. 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클 때는 둘을 그냥 더한다고. 얘가 A1 더하기 A2. A2가 3이죠? 그럼 A1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현재 3이죠.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잖아.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A1 값이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얘하고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둘을 더하래.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를 나눠서 차근차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6번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가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아, 얘 3차인데 얘를 뭐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3차인데 실근이 2개래. 그러면 분명히 한 번은 접하겠죠. 접하는 형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하든가, 최고창 양수니까 끝이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접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상태야.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인수분해가 되죠. 3, 1, 4, 2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으면 되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3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근이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2죠.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양수 k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k 값이 뭐냐면 얘거든. 얘는 이 fx의 y절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 y절편이 양수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2니까 y축이 뭐 이쯤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분의 4 2. 자, 보시면
근이 두 개여야 되기 때문에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x축하고 접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이렇게 접한다면 y절편이 음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 접한다는 얘기야? 아, 얘는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인데 2에서 접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러면 y절편이 양수죠? 아, 이 fx라는 놈은 2에서 접하기 때문에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8에 16, 플러스 k, 얘가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k 값이 12구나. 답이 12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쉽죠? 자, 27번 두 이산 확률 변수 xy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 자, x라는 변수는 지금 누구를 갖냐면 1, 2, 3, 4를 변수로 갖죠. y는 11, 21, 31, 41 이렇게 변수로 갖는데, 그런데 보시면 이 11이라는 건 뭐고, 21은 뭐고, 31은 뭐고, 41은 뭐냐고. 아, 여기에다가 10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얘가 나오죠. 여기에다가도 10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y라는 것이 x라는 변수에다가 10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하시면 된다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y하고 vy입니다. y의 평균하고 분산이야. 그런데 이 y가 뭐냐고. 10x 플러스 1이고 v의 y가 뭐냐고. 10x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얘 계산할 줄 알죠? 얘도 마찬가지. 뽑아져 나온단 말이지. 얘는 10에 2x 플러스 1하고 같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 x의 개수의 제곱이죠. 제곱 빼지 100에 vx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은 나와 있어. 2죠. 그 다음 분산, x의 분산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제평평제 이렇게 배웠잖아. 제곱의 평균에서 이 평균의 제곱을 빼라. 즉 5에서 2의 제곱을 빼라. 1이구나. 그래서 얘는 121이 되겠죠. 121. 이 관계만 알면 아주 쉬운 문제죠. 다음 보겠습니다. 28번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래. 그런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 gx는 0부터 x까지 ft의 dt를 적분한 겁니다. 이 gx가 0하고 1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증가하려면 이 g'x가 0하고 1 사이에서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증가할 거 아니니? 그런데 g'x는 뭐지?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여기 t 대신에 그냥 x가 들어가죠. 그래서 g'x는 그냥 fx입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어느 구간에서? 0하고 1 사이에서. 자, 그럼 보시면 이 2차 함수는 축이 어디죠? 축이 마이너스 2죠.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x축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게. 그리고 어떤 구간? 0하고
1 구간만 본단 말이야. 그때 fx를 이제 그릴 텐데 얘는 축이 어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얘가 이런 식으로 되면 될까? 뭐 이렇게. 그럼 여기 0하고 1 사이에서 음수 구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죠? 여기가 축이고 0하고 1에서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돼서 딱 1까지 오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0하고 1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입니다. 이 구간에서 제일 함수값이 작을 때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1이라고. 그러니까 그 최소값마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f1이 즉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구나. a가 5보다 크거나 같구나. 즉 a의 최소값은 5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 같은데. 다음 29번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상자를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흰 공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곳에다가 몰빵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4개, 빵개, 빵개. 그런데 어디에다가 4개를 넣을 거냐고. A에다 4개 또는 B에다 4개 또는 C에다 4개 넣는 방법이 3가지죠. 자, 그때마다 이제 검은색 공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검은 공을 2개씩은 넣어놔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은 모두 만족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검은 공 2개 해서 4개 썼잖아. 2개 남았죠. 그 2개를 A, B, C에다가 나눠서 넣을 겁니다. 그러면 A에 넣는 개수를 A, B에 넣는 개수를 B, C에 넣는 개수를 C라고 한다면 검은 공이 2개 남았으니까 이 개수들의 합이 2가 돼야 되죠. A, B, C가 뭐 0이 돼도 상관없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얘는 A, B, C가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죠. 여기가 3H2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지? 처음에 흰 공을 3개, 1개, 빵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대체 누구한테 3을 집어넣고 누구한테 3개 집어넣고 누구한테 1개 집어넣고 누구한테 안 집어넣을 거냐고. 이 312를 A, B, C에 순서 배치하는 경우의 수하고 같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죠. 흰 공을 넣는 방법을 다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마다 이제 검은 공을 넣어야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 일단 2개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검은 공, B에다가 검은 공 하나 넣어놔야 되고 C에다가도 검은 공 하나 넣어놔야 2개 이상씩은 일단 되겠죠. 그러면 검은 공 3개 썼잖아. 3개 남았죠? 그 3개를 여기다가 A하고 B하고 C에다가 나눠서 넣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 얘네들의 합이 3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복조합 3H3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2개, 빵개.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안 집어넣을 거냐고. 안 집어넣는 놈을 선택하시면 나머지 놈은 2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집어넣는 놈을 선택하는 거. 3시 1. 즉, 세 가지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검은 공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두 개씩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검은 공 일단 두 개 넣어놔야 돼. 그러면 검은 공 4개 남았죠? 즉 나머지 검은 공 4개를 여기다가 남김없이 집어넣는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다. 즉 3H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2개, 1개, 1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구한테 2개를 집어넣을 거냐고? 3C 1 얘도 세 가지죠. 곱하기 자 여기다가 지금 여기 1개밖에 없으니까 검은 공 1개씩 일단 넣어놓고 그럼 검은 공 4개 남았거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가 돼야 된다. 즉 3H 4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H2가 얼마죠? 4C2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6이죠. 얘가 6. 그래서 18이고 3H3은 누구죠? 5C3이죠. 5C2죠. 10개지. 그래서 3팩 6하고 곱하시면 60이다. 그리고 3H4는 얼마? 6C4니까 6C2랑 똑같죠. 그러니까 6, 5, 30을 2로 나눠 15개지. 그러니까 곱하시면 45. 얘도 45.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90이고 이렇게 하시면 150이고 이렇게 더하시면 168이 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흰 공을 먼저 집어넣고 생각을 하자. 물론 검은 공을 먼저 집어넣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검은 공의 개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처음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흰 공을 먼저 집어넣은 거야. 30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먼저 f1 값도 f3 값도 둘 다 0이구나. 그리고 집합 이 x가 원소인데 이 x는 지금 현재 1보다 크거나 같고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그런 x 값이 원소의 개수가 하나래.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게 그런 원소가 딱 하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만약에 최고차가 양수라면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고 뭐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거, 즉 극대값이나 극대나 극소점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이 여기에 1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즉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게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죠. 1이 여기 오면 될까 안 될까? 자, 여기 등호가 있습니다. x 1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이 점도 치는 거야. 이때도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 안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못해도 이런 데는 와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 수 있죠? 여기까지 1이 올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이 오는 것도 문제야. 1일 때 이렇게 거보시면 1일 때 어쨌든 y좌표가 0이잖아. 그럼 얘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 안 되고 1이 여기 사이에 1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일 때 함수값이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3이 될 거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1이 이런 곳에 오면 안 돼.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무조건 2개가 생깁니다. 그쵸? 그러니까 1이 무조건 이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함수값이 0이 될 거고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몰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fx라는 것은 최고차항계수 모르죠. 그리고 x-알파, 알파가 제일 작을 겁니다. x-1, x-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상수 a에 대하여 이 gx라는 것은 fx에다가 f의 a-x를 곱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런데 그놈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럼 먼저 대체 이 f의 a-x라는 놈은 뭘까? 보시면 여기에 있는 x하고 여기에 있는 a-x는 둘이 더하시면 항상 a죠. 2로 나누면 2분의 a지. x값에 관계없이 둘이 더하면 항상 a. 2로 나누면 2분의 a. 그러니까 2분의 a가 이렇게 딱 가운데 있고 여기에 x, 그럼 여기 완전히 반대편에 a-x. 얘네들의 중점이 항상 2분의 a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fx하고 이 f의 a-x는 자 그럼 또 무슨 관계냐면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선대칭을 하면서 이걸 배웠겠지만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에다가 뭐 x를 집어넣은 값하고 여기 x에다가 a-x를 집어넣은 값하고 항상 함수값이 둘이 같죠. 왜? x를 집어넣으면 얘는 fx고 여기 x 대신에 a-x를 집어넣으면 얘도 fx잖아. 그 값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x일 때 함수값이 얘야. 그럼 fa-x는 함수값이 얘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때 함수값이 얘야. 정확하게 대칭해서 f의 a-x라는 놈은 함수값이 여기 찍힌다고. 그러니까 2분의 a를 기준으로 대칭을 하시면 f의 a-x가 나오는 겁니다. fx라는 그래프를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f의 a-x가 나온다고. 즉, 이 그래프를 2분의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칭을 하면 f의 a-x가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자, fx를 보시면 지금 근이 몇 개죠? 항상 3개일 수밖에 없죠. 그럼 f의 a-x는 근이 몇 개죠? 얘도 3개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y축으로는 평행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은 3개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2분의 a가 있대.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도 무조건 근이 3개일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죠. 자, 만약에 이렇게 근이 다 따로따로 논다면 얘는 6차 함수가 될 거고 실근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가 될 거라고. 뭐 겹치는 게 하나 정도는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얘를 걷어 올리면 이런 뾰족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fx를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근. 2차 이상의 인수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대칭 이동한 놈을 이렇게 곱했는데, 여기서 이 대칭 이동한 놈을 곱했는데, 두 개는 2차고 하나하나 1차씩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1차에서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x-1의 제곱, 뭐 x-2의 제곱, x-3, x-4, 이 gx라는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1에서는 접하죠. 4에서는 뚫고 지나가죠. 왜? 4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 이놈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뚫고 지나갑니다. 4보다 크면 양수야. 근데 얘가 4보다 작아지는 순간 얘 값이 음수가 되니까 전체 부호가 음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3도 마찬가지 뚫고 지나가고. 그런데 2는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2보다 조금 클 때 작을 때 부호가 바뀌질 않죠. 다시 똑같은 부호. 얘도 다시 똑같은 부호. 그러니까 얘를 걷어 올렸을 때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걷어 올렸을 때는 이렇게 뾰족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차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런 함수를 그림 한번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 알파가 있고 뭐 1이 있고 여기 3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래. 얘를 누군가 2분의 a가 있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다 중근이 돼야 돼. 세근이 다 겹쳐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간격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간격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럼 겹칠 수가 없죠. 그리고 얘는 대칭 이동했을 때 다시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칭 이동했을 때 가운데는 다시 가운데가 될 수밖에 없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1이라는 놈이 얘가 2분의 a가 돼야 되는구나. 즉 a가 2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똑같아야지만 대칭 이동했을 때 겹치겠죠. 여기 간격이 2니까 얘도 거꾸로 이만큼 와가지고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완성을 했습니다. fx는 k가 얼마죠? 모르죠. k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몰라.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f0 곱하기 f4a인데 a가 2라고 나왔죠. f8, 그 다음에 g의 4a, 여기다가 4a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a가 현재 2잖아. 그러니까 8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f8 곱하기 a가 2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4a 집어넣어야 되니까 8을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f의 마이너스 6, 이놈의 절대값,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보시면 f8은 약분이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데 섣불리 그냥 약분을 해버리시면 안됩니다.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먼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k죠. 8을 집어넣으면 k를 먼저 적어놓을게. 8 집어넣으면 9, 7, 5네. 자, 위에는 F8 방금 했죠? K에 975, 9, 7, 5 마이너스 6, F 마이너스 6 K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분이 되는 게 얘네들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에 있어도 그냥 약분을 하셔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 K 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약분을 하셔도 되죠. 이것도 3 약분 되죠. 3 마이너스 3. 그럼 이렇게 곱해 보시면 5, 7에 35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05가 나오죠. 근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냥 105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처음에 이 조건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f의 a-x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인수들이 전부 2차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왜 2차 이상이어야 된다고? 2차 이상이어야지 미분했을 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기 때문에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러니까 걷어 올렸을 때도 부드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05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시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